감사합니다. 예, 최고위원 황명필입니다. 재벌은 개 못 준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 오래되지 않은 과거에 국민의힘은 불법 대선 자금을 찻대기로 받았습니다. 이분들은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현금이 실린 차량의 키를 넘겨받아서 통째로 당사로 가져와 823억이라는 거금을 낼름하셨습니다. 지금 물가로는 수천억이 될 것인데 007 영화에서나 볼 수 있는 그 작전이 누구 머리에서 나왔는지 그 창의성만큼은 대단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능력을 국민을 위해서 썼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하지만 이들의 창의성은 그런 쪽으로 발달하지 않았습니다. 자원외교를 외치며 해먹고 창조경제를 외치며 해먹고 해외 원조를 한다며 해먹고 대왕고래를 외치며 해먹으려 하였습니다. 가정집에 위치한 액트지오는 어떻게 찾았는지, 범죄에만 특화된 창의성 DNA가 발달한 것인지, 아니면 당내에서 특별 교육을 하는 것인지 늘 궁금했습니다. 세월이 흘러 모두가 카드를 쓰다 보니 찻대기로 선거 자금을 받던 것에 비하면 현금 받는 게 어려워졌죠. 현금을 만들기 좋은 곳은 많은 신자들이 헌금을 현금으로 내는 종교단체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종교가 이권을 목적으로 신자들의 헌금을 불법 자금으로 사용하면 마땅히 처벌받아야 합니다. 신자들이 나쁜 짓 하라고 헌금한 거 아니잖아요. 이상한 게 있습니다. 아무리 국민의힘이 통이 작아졌기로 고작 현금 1억이라니요. 명태균이 대통령실에 취업 알선해주고 받았다는 게 1억이고 김건희가 이명수 기자를 회유하려 용돈처럼 제시한 게 1억인데 수사무마를 해주겠다며 40억을 요구했다는 통 큰 권성동이 과연 1억을 받기 위해 저를 넙죽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9살 많은 김문수 후보에게도 반말하고 대통령에게도 뒷짐지고 악수하는 분이라서 예전에 제가 싸가지 없는 게 자랑이냐고 지적한 바 있는 아나무인 권성동이 모양 빠지게 돈 1억을 위해서 큰절을 했을까요? 또 다른 이상한 점도 있습니다. 이 두께의 5만원권 100장 뭉치가 20개가 들어가면 1억인데 쇼핑백 2개가 1억밖에 안 될까요? 요 정도만 들어가도 1억이 됩니다. 쇼핑백 2개죠. 대선 직전이었으니 가볍게 쓰라고 하나는 캠프를 위해 하나는 권성동을 위해 준비한 게 아니었을까요? 캄보디아 지원과 메콩강 사업의 규모가 수조 원인데 고작 1억이 다일까요? 앞뒤로 분명히 또 있을 것 같다는 의혹이 있습니다. 물론 권성동은 통일교와 연관이 없다고 우기는데 워낙 양심에 털난 분이라서 믿을 수가 없죠. 이분처럼 양심에 털난 사람들은 지금까지 호의호식하며 영전했습니다. 그러나 양심을 지키고 자신이 비리를 저지르지 않았지만 그것을 막지 못했다는 자책감에 괴로워한 정의로운 사람은 권력에 짓눌려 올바름을 실현하지 못한 것을 자책하며 스스로의 삶을 놓았습니다. 다시 한번 권익위 부패방지국장 직무대리직을 맡아 임무에 최선을 다하신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고인과 그 가족을 위해서도 김건희와 명품백 사건을 덮으려 한 자들을 모두 엄단하여 사회는 양심에 털난 사람들이 아니라 작은 허물에도 괴로워하는 사람들의 윤리규범이 지탱해가는 것임을 세상에 선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조국혁신당은 이 모든 것을 하나하나 바로잡아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사회를 만드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정의구현의 쇄빙선 역할을 결코 마다하지 않을 것입니다. 최고위원 차기곤입니다. 금방 속보가 전해졌습니다. 체포영장 만기일인 오늘 조금 전에 윤석열에 대한 체포 집행이 완료가 되었다고 합니다. 특검에 가서 성실하게 조사에 응하시길 바랍니다. 어제 김건희 씨가 특검에 출석했습니다. 명품백을 준 사람도 있고 받은 사람도 있는데 책임지거나 처벌받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무고한 사람이 희생되었습니다. 바로 작년 8월 9일 유명을 달리하신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국장 직무대리였던 김모 국장님입니다. 고인은 2004년부터 20년간 국민권익위에서 일회원분으로
당시 김건희 명품백 수수 사건 조사 실무 책임자였습니다. 고인은 해당 사건을 권익위 전원위원회 안건으로 올리면서 수사기관의 수사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권익위는 청탁금지법상 배우자를 제재할 법적 규정이 없다며 작년 6월 해당 사건을 종결 처리하였습니다. 이후 고인은 국회에 출석하여 자신의 견해와 다른 결정을 옹호해야 하는 과정에서 정신적 스트레스가 매우 컸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부패 방지 분야에서 한평생을 바쳐온 내 과거가 다 부정당했다고 하면서 절망했다고 합니다. 권익위도 부정한 권력의 편이고 검찰은 몸통 그 자체인 상황에서 자신의 삶을 부정당한 고인은 그만 유명을 달리하고 마셨습니다. 고인을 죽음으로 내몬 이들이 누구입니까? 뻔뻔하고 노골적으로 김건희에게 면죄부를 준 권익위와 검찰 아닙니까? 김건희뿐만 아니라 김건희에게 노골적으로 면죄부를 준 권익위와 검찰에 대한 수사와 진상조사 역시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특히 유출한 권익위원장은 즉각 사퇴해야 합니다. 윤석열의 대학 동기로서 고인의 억울한 죽음에 큰 책임이 있는 유출한 위원장은 지난 6월 자신의 임기를 지키겠다고 공언했습니다. 당신이 지금 임기를 운운할 자격이 있습니까? 고인의 죽음 앞에서 권익위의 독립성과 존재 이유를 훼손한 당신이 무슨 낯으로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까? 인사혁신은 작년 3월 말 고인의 죽음을 순적으로 처리했지만 고인의 명예회복은 김건희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유출한 권익위원장의 사퇴에서부터 시작될 것입니다. 80년 전 어제는 히로시마에 인류 최초의 원자폭탄이 떨어진 날이었습니다.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서 수만이 넘는 조선인 희생자가 발생했습니다. 제가 어릴 때 다녔던 고향 합천의 남정초등학교 앞에는 원폭 피해자 회관이 있었습니다. 어릴 때는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고 지나쳤으나 뒤늦게 그분들의 고통을 알게 되었습니다. 초등학교 친구 한 명은 매우 건강했는데 나이 40이 넘어 갑자기 백혈병이 걸렸습니다. 알고 보니 부친이 원폭 피해자였습니다. 그런데 현행법은 피해자에 대한 의료 지원만을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후유증으로 고통받고 있는 후손에 대한 조사나 지원은 전무합니다. 이에 저는 작년 9월 원폭 피해자의 자녀와 손자녀까지 실태조사와 의료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의 특별법 개정안을 민주당, 국민의힘 의원님들과 함께 공동 대표 발의하였습니다. 원폭의 상흔은 개인의 불행이 아니라 우리 민족 모두가 치유해 나가야 할 공동의 역사적 상처입니다. 원폭 피해자 지원 특별법의 개정에 여당과 제 정당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원폭 희생자와 유가족들에게 깊은 애도의 마음을 전합니다. 이상입니다. 최고위원 이혜민입니다. 이틀 전 공영방송 KBS의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방송법 개정안이 드디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역시나 순탄치 않은 시간이었습니다. 국민의힘은 방송법 저지를 위해 무제한 필리버스터를 이틀간 벌였고 회기 종료로 방송 3법 중 방문지법과 EBS법은 아직 계류 중입니다. 해당 법안을 대표 발의한 저는 국민의힘 반대 토론에 맞서 찬성 토론을 신청했지만 비교섭단체는 마지막 순서로 밀려 24시간 동안 자료를 들고 대기만 해야 했습니다. 저는 국민의힘의 반대 토론 모습을 보며 깊은 의문이 생겼습니다. 방송 3법은 방송의 독립권을 보장하여 정권이 바뀔 때마다 불거지는 언론 장악 문제를 방지하자는 법입니다. 정권과 집권 여당을 견제하기 위해 야당이 주장해야 하는 법이죠. 그런데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까지 하며 오히려 정권의 언론 장악 법인 양 호도하고 있습니다. 야당인 국민의힘이 개혁 법안을 반대하는 것은 논리의 붕괴입니다. 아직도 여당인 줄 착각하고 계신 건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논리가 사라진 무조건적인 반대는 이재명 정부가 하는 일은 전부 싫다는 유치한 인상만 남깁니다. 사그러져가는 존재감을 붙잡기 위해 필리버스터를 이어갈 게 아니라 내란 세력과의 결별 노력이야말로 진짜 지지율을 회복하는 길이라는 것 알려드립니다. 대통령의 품격과는 한참 거리가 있던 윤석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수렴청정 흉내내던 피의자 김건희 씨가 한없이 망가뜨린 대한민국 공영방송. 이번 방송법 통과로 언론개혁의 포문이 드디어 열렸습니다. 아직 남아있는 방문진법과 EBS법 통과되어야 합니다. 부디 국민의힘 여러분이 상식적으로 그리고 논리적으로 판단하고 야당으로서 통과시킵시다. 그리고 필리버스터 동안 국회 본회의장에 앉아있던 이진숙 방통위원장. 윤석열 정권이 언론을 망가뜨리는 데에 가장 앞서 춤을 춘 사람입니다. 계속 임기 운운하며 새로운 정권에서도 그곳에 앉아있는 모습 보기도 민망합니다. 책임지고 물러나세요. 김건희 디올백을 디올백이라 부르지 못하는 KBS 박장범 사장과 이사회에도 미리 경고합니다. 법을 입맛대로 해석해서 잡음을 만들거나 가처분, 헌법소원 같은 무리수를 두지 말길 바랍니다. 이진숙, 김태규, 이인체제 등이 임명한 일부 이사들이 이미 이런 계획을 꾸민다는 소문이 들립니다. 예상했던 바이고요. 지금 정부와 국민의 언론개혁 의지는 어느 때보다 강하기 때문에 그런 방법이 통하지 않을 겁니다. 조국혁신당은 국민의 이 의지와 함께 할 것입니다. 공영방송이 권력의 도구가 아니라 국민의 언론으로 바로 서도록 끝까지 책임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상으로 131차 최고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네. 131차 조국혁신당 최고위원회 공개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모두 발언하시겠습니다.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 김선민입니다. 1시간 전 김건희 특검이 서울구치소에 도착했습니다.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에 대한 체포영장, 오늘은 반드시 집행되어야 합니다. 특검은 머뭇거리지 말고 확실하게 체포해 엄정한 법 집행 앞에 국민 누구도 특권이 없음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김건희가 드디어 특검에 출두했습니다. 자신을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라며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듣는 제가 다 부끄러웠습니다. 후안무치합니다. 중죄에서 벗어나 보려는 얄팍한 술책입니다. 2차 대전 당시 유대인 학살을 주도해 놓고 나는 권한이 없는 배달부일 뿐이라던 나치 전범 아돌프 아이히만을 떠올립니다.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저지른 국정농단이 가관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대통령보다 높은 V제로라고 불립니까?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대통령급 비화폰으로 국정원장과 사적으로 연락을 주고받습니까?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여당 공천에 개입합니까? 300만 원 상당의 명품 백과 6천만 원 이상의 목걸이를 받고 여권도 없이 금지구역을 전용기로 드나듭니까? 국민은 두 번 속지 않습니다. 윤석열이 당선된 대선 당시 김건희 씨는 고개를 숙인 채 아내의 역할에만 충실하겠다 했습니다. 그 후 3년간 김건희 씨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각종 국정농단, 부정부패의 저수지 역할을 해왔습니다. 김건희 씨의 말과 행동은 증거 인멸을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는 것 온 국민이 알고 있습니다. 성실히 조사를 받는 척 했지만 언론 보도에 따르면 본인은 아무것도 모른다로 일관한 것으로 보입니다. 불필요한 시간 끌기이며 진실규명 무력화 시도입니다. 모든 증거는 하나를 가리킵니다. 내란 정권의 공동 책임자, 국정농단의 우두머리는 김건희다. 김건희 씨는 절대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아닙니다. 내란 정권의 공동 책임자로 범죄 피의자입니다. 꼼수 부릴 생각하지 마십시오. 특검은 지금 당장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합니다. 이명박, 박근혜, 윤건희 부부에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대통령의 지위를 이용해 배를 불리려고 한 정황입니다. 어제는 수협이 도이치모터스에게 무려 100억 원을 무담보 대출한 사실까지 밝혀졌습니다. 1억 원 대출 받기도 힘든 국민들이 기함할 일입니다. 윤건희 부부에게 줄을 대고 돈을 대며 범죄를 감추고 경제적 이득을 본 자들, 이들도 국민은 절대 용서하지 않을 겁니다. 윤건희 부부의 각종 국정농단과 부정부패에 개입하며 호가호위한 자들에 대해서도 특검은 철저히 수사해야 합니다. 조국혁신당은 멈추지 않겠습니다. 국민이 속 시원하다고 느낄 때까지 맨 앞에서 끝까지 추격해 국정농단과 반헌법 내란에 대한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최고위원 황명필입니다.